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28쪽, 29쪽에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곱셈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요. 직접 문제를 풀어본 후에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학 28쪽에 1번 계산해 보세요. 6개의 문제가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312 곱하기 3은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죠. 우선 1의 자리와 1의 자리요. 2, 3은 6. 네, 그리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 1, 3은 3. 그리고 100의 자리와 1의 자리. 이렇게요. 3, 3은 9. 그래서 값은 936. 올림이 없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의 곱셈입니다. 두 번째요. 756 곱하기 7은 얼마일까요? 1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7은 42. 그래서 4만큼을 올림하고요. 2를 1의 자리에 써줍니다. 그리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 5, 7은 35. 35를 여기 써줘야 되는데 올림된 값이 4가 있잖아요. 그래서 9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100의 자리와 1의 자리 7은 49라고 써야 되는데 올림된 값이 3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9가 아니고 5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값은 5292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5,000이요. 29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요. 23 곱하기 30. 이 어림을 해보면 23이라는 값이 20에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 곱하기 30이기 때문에 약 600 정도 되겠구나. 600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어림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1의 자리가 지금 0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구해도 모두 0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는 0과 0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10의 자리와 위에 있는 1의 자리 3, 3은 9잖아요. 9는 여기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10의 자리와 아래에 있는 10의 자리 2, 3은 6 여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빈 부분은 0으로 채울 수 있고요. 그래서 나오는 값은 690. 아까 어림으로 600 정도 조금 넘을 것 같다 그랬는데 값은 69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690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6 곱하기 83입니다. 6 곱하기 83은 우리 배웠었지만 6 곱하기 83으로 계산해 보아도 좋고 또는 83 곱하기 6으로 해도 그 값은 같다 라고 했었어요. 6, 3, 18이 되겠고요. 그리고 10의 자리에 있는 8과 1의 자리에 있는 6, 6, 8에 48, 48인데 올림이 1만큼 돼 있으니까 48이 아니라 49가 됩니다. 그래서 498이라는 값이 돼요. 이번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42 곱하기 38입니다.
네, 우선 1의 자리끼리 이렇게 곱해 볼게요. 2, 8은 16. 그렇죠? 그리고 4, 8은 32. 32를 써야 되는데 올림이 1만큼 돼 있으니까 33.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10의 자리와 위에 있는 1의 자리. 3, 2는 6 되고요. 그리고 3, 4, 12. 오른쪽에 비어있는 부분은 0으로 채워져요. 그러면 값은 6, 여기는 9가 되고요. 여기는 5가 되고 1이 돼서 1596 이렇게 됩니다. 1596이라는 값이 나와요. 여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9 곱하기 76이에요.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곱해주겠습니다. 9, 6에 54, 50만큼 올림을 해주고요. 그리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 5, 6, 30인데 올림된 값이 5가 있어요. 그래서 35로 쓸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10의 자리과 위에 있는 1의 자리 곱해줘요. 7, 9, 63, 6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 지금 6만큼이 올림돼 있어요. 5, 7에 35라고 써야 되는데 올림이 6만큼 돼 있으니까 41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비어있는 부분은 0으로 채우고 그래서 4, 8, 4, 4 그래서 값은 4484만큼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칠한 부분은 실제 어떤 수의 곱인지를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387 곱하기 9를 계산해가는 과정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했었지만 이 첫 번째에 있는 63이라는 값은 1의 자리와 1의 자리의 곱셈이죠. 그래서 7 곱하기 9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위에 있는 8과 아래에 있는 9의 값이에요. 근데 이때 이 위에 있는 8이라는 값은 숫자로는 8로 쓰여져 있지만 10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실제 나타내는 값은 얼마예요? 80. 그래서 80 곱하기 9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는 세 번째에 있는 이 값이 되겠죠. 그죠? 이 세 번째에 있는 이 2700이라는 값은 100의 자리와 1의 자리 값이니까요. 3이라는 숫자가 쓰여있긴 하지만 100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300을 의미하죠. 그래서 300 곱하기 9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요. 색칠한 전체 모논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모논 종이로 곱셈식을 나타낸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차근히 살펴보면 전체 모논의 수가 어떤 곱셈식으로 나타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빨간색 부분을 볼게요. 이 빨간색으로 나타내 있는 부분을 보면 10 곱하기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윗부분의 가로가 1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까지요. 빨간색으로 나타낸 부분. 그리고 아래로는 2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빨간색 나타내는 여기까지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라색 부분을 보면 2 곱하기 20이에요. 그러면 이 가로 부분은 2가 되고 이 부분, 세로 부분은 20을 나타내는구나. 아까 그 빨간색으로 나타냈던 부분과 세로 부분은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연두색 부분 볼게요. 연두색은 10 곱하기 6인데 10 곱하기 6이라는 것은 지금 이 가로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을 나타내고 있고 이 세로 부분이 6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노란색 부분은요 2 곱하기 6이에요. 가로 부분이 2고 세로 부분이 6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모논종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로 부분은 바로 얼마예요? 10 더하기 2 해서 12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로 부분은 어떻습니까? 세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바로 20 더하기 6
해서 26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눈종이 전체의 모눈수를 알기 위한 곱셈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돼야 될 텐데 가로가 12 여기 있네요. 그쵸? 가로 곱하기 세로 값은 얼마입니까? 26 이렇게 곱셈식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곱셈식의 값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되죠? 물론 여기에 있는 이 4개 영역의 값을 모두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10 곱하기 20 얼마죠? 200. 여기 연두색이요. 10 곱하기 6 얼마죠? 60. 여기 보라색 부분 2 곱하기 20 얼마예요? 40. 노란색 부분 2 곱하기 6 얼마예요? 12. 이렇게 한 다음에 값을 모두 더해주면 312입니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곱셈식을 가지고 세로셈으로 만들 수도 있죠. 12 곱하기 26은 이렇게요. 그러면 값을 구해보죠. 2 곱하기 6이요. 2, 6, 12. 그리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요. 1, 6은 6. 6인데 올림이 1만큼 있으니까 7이 돼요. 그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10의 자리와 위에 있는 1의 자리. 2, 2는 4. 그리고 위에 있는 10의 자리와 아래에 있는 10의 자리. 1, 2는 2. 오른쪽의 빈칸은 0으로 채워주고요. 그래서 구하면 여기 바닥 올림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값은 312입니다. 아까 구했던 값이랑 어때요? 같죠? 그래서 값은 312가 된다라는 것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수학 29쪽 볼게요. 4번 문제요. 사과가 모두 몇 개인지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사과가 한 상자에 25개씩 들어 있습니다. 23상자에는 23상자에는 사과가 몇 개쯤일지 어림해 보세요 라고 있습니다. 어림해 보세요. 한 상자에 25개씩 들어있어요. 25개씩. 그런데 지금 23상자가 있다고 했거든요. 23. 그러면 23이라는 것은 어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이 23이라는 것은 어떤 수에 가까워요? 그렇지. 20에 가깝습니다. 20. 그러면 25개씩 20상자라고 할 때 우리가 어림해보면 그 값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0은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리고 25와 2를 곱한 값은 50이 되기 때문에 약 50개. 그렇죠? 사과의 개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림해 보았을 때는 약 500개쯤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약 500개라고 해도 되고 500개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500개보다는 약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여기 어림을 20으로 했지만 실제 값은 23이니까 500개보다는 약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림할 수 있는데 사과가 한 상자에 25개씩 들어있고 23상자에는 모두 몇 개의 사과가 들어있나요?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개씩 23상자. 사과는 모두 몇 개일까요? 곱셈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25 곱하기 23 이렇게요. 세로셈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3, 1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이요. 2, 3은 6, 6인데 올림이 있으니까 7이 되겠고요. 그리고 2, 5는 10,
여기 1만큼 올림된 거예요. 2는 4를 써야 되는데 아까 올림된 거 1만큼 있잖아요. 그래서 5. 그러면 값은 575개. 정확한 값은 575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림했을 때는 500개쯤, 500개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라고 어림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구해보았더니 575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9쪽 5번. 수일이가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줄넘기를 각각 70번씩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70개씩이면 적은 수는 아닌데 70개씩 했습니다. 수일이가 한 달 동안 줄넘기를 모두 몇 번 했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알고 있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수일이가 하루에 줄넘기를 70번씩 했다는 거고요. 70번씩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 달 동안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줄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월, 수, 금요일에 줄넘기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른쪽에 있는 달력 그림을 보면요. 이번 달에 한 줄넘기 횟수를 우리가 세어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동그라미 개수를 우리가 세어보면 모두 몇 개인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중에서 13일간만 줄넘기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매주 월수 금요일에 했는데 이 날짜를 모두 더해 보았더니 13일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 어떤 얘기가 돼요? 13일간 13일 동안 70번씩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곱셈식은 13 곱하기 7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우리가 구해볼 건데요. 세로셈으로 구해보도록 할까요? 13 곱하기 70 13 곱하기 70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0이라는 수와 어떤 수를 곱하더라도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0, 0 이렇게도 0 이렇게도 0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10의 자리와 위에 있는 1의 자리 3, 7에 21 올림이 이만큼 되고요. 그리고 10의 자리와 10의 자리 1, 7은 7 7인데 올림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9가 됩니다. 그래서 값은 얼마냐? 910이라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수일이는 한 달 동안 줄넘기를 910번 했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풀이 과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이가 줄넘기를 13일 동안 70번씩 했으므로 식은 어떻게 세웠어요? 13 곱하기 70은 910
입니다. 예, 줄넘기 횟수니까 단위는 이제 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값은 910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행복 아파트에 사는 가구의 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가구의 수라는 건 우리가 집집마다 이 수를 우리가 가구의 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행복 아파트 한 동은 25층이고요. 높은 아파트예요. 한 층에 11가구씩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 동이요. 행복 아파트의 한 동이 상당히 높은데요. 상당히 높은데 이게 지금 몇 층이냐면 25층이랍니다. 25층. 25층이고요. 이 한 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11가구였죠? 11가구래요. 11가구. 그러니까 한 층에 11가구씩 살고 있는데 그 층층마다 11가구씩이 25층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행복아파트 한 동에는 모두 몇 가구가 살고 있나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동에 사는 가구 수는 몇 가구씩이요? 그렇죠. 11가구씩 몇 층이요? 그렇죠. 25층. 그러면 곱셈식은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11 곱하기 25 이렇게 우리가 곱셈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로셈으로 구해볼까요? 세로셈으로는 11 곱하기 25는 여기는 1 곱하기 5는 5가 되겠고요. 여기도 1 곱하기 5는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10의 자리와 위에 있는 1의 자리, 이 1은 2, 여기도 이 1은 2 해서 값은 275가구가 됩니다. 한 동에 275가구가 살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가구가 살고 있네요. 11 곱하기 25는 27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한 가구에 2명씩만 살아도 지금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거든요. 상당히 큰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행복 아파트는 동별로 살고 있는 가구의 수가 모두 같습니다. 행복 아파트는요, 모든 동에 살고 있는 가구들 수가 똑같대요. 이 동에도 275가구, 저쪽 동에도 275가구, 여기 동에도 275가구, 이렇게 동마다 모두 가구 수가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행복 아파트 3동에는 모두 몇 가구가 살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쪽 동에 275가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동에도 275가구가 살고 있고요. 여기 동에도 275가구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세 동에는 살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인가요? 구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맞아요. 우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숫자들 275를 모두 더하는 거죠. 275 더하기 275 더하기 275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같은 수를 3번 더했잖아요. 같은 수를 3번 더했다. 그렇기 때문에 곱셈식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275 곱하기 3이라는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요. 그러면 값을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5, 3, 15 올림이 1만큼 됐고요. 그리고 7, 3, 21인데 올림된 게 있으니까 1이 아니라 2를 써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 100의 자리 2와 1의 자리 3, 2, 3은 6인데 올림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8 값은
825 가구가 됩니다. 그러면 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75 곱하기 3은 825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동만 하더라도 825가구라고 합니다. 엄청 큰 아파트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수학 28, 29 쪽에 얼마나 알고 있나요? 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